이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지 저희가 전략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래도 1시간 반보다는 조금 덜 일찍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 빨려야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네, 조명빨로 버텨보려고요. 충분히 화사하십니다. 아, 진짜요? 네. 요즘에 TV가 좋아가지고 네. 거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충분히 모공을 보지 화사해서 마세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미국 증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어제 증시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지금 그냥 프리마켓도 함께 잘 가고 이야기해 주셔도 있잖아요. 됩니다. 지금 사실 맨날 이슈가 끊이지 않아서 주식시장이 재밌는 건데 저번 시간도 얘기했잖아요. 뭐 주식을 안 하더라도 뭐 그냥 뭐 친구들끼리 뭐 아주머니나 이럴 때 담소 나눌 때 이런 거 얘기하면은 또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뭐 저는 사실 지금 타이밍이나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일라이릴리아 노보노디스크 그 비만 치료제 급등하고 있을 때 IT가 죽고 있을 때 그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사실 크게 좋은 그 이슈가 됐고요. 사실 뭐 이슈가 이렇게 큰 게 없으면은 막 해묵은 이슈라던가 막 어거지로 갖고 와가지고 뭐 도움도 안 되는 말 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항상 저 날에 있더라고요. 제가 나오는 날에 두 번째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때 그리고 우리 국내 주식으로 약간 연계해서 하는 그런 느낌 뭐 그냥 뭐 대중은 없어요. 저 지금 오늘도 지금 대본이 없거든요. 근데 대본 그 읽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말하는데 어쨌든 그 우리가 앵커님이 인벤티지를 얘기했나요? 제가 아이센스 얘기했고 맞아요. 그 다음날 완전 날아가던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또 저기 ARM 상장 이슈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얘기할 거리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뭐 주가는 계속 그냥 좋아요. 지금 뭐 우리나라만 걱정인 거예요. 그 유가도 사실 보세요. 유가 상승하면은 얘네는 엑스모빌 쉐브론이 날아가요. 지금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동이 안 돼요. 걔네는 석유 탐사 개발부터 하잖아요. 업스트림 맨 앞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 걔는 어떻게 했어요? 십초업자들이 빨리 땅을 파가지고 유전 개발해서 팔겠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땅에서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싼 거를 받아와가지고 두바이 원유를 받아와가지고 거기서 정제해서 휘발유, 경유, 등유를 팔아야 되는데 쓰레기 기름은 아스팔트 깔고 그럼 제값을 받으려면 유가를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유가 오르면 당장 내려라. 그쵸? 서민들 힘든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영업이익도 낮은데 깎아버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가가 오르면 SOE 투자하면 망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쟤네는 어떻게든 유가가 상승하면 유가 관련주가 가. 그쵸? 네. IT가 죽으면요. 그때 노보노디스크나 이런 거 저희가 가요. BT가 가요. BT가 죽으면 또 빅테크가 가요. 빅테크랑 BT가 다 죽으면 음식료가 가요. 그러면서 계속 그냥 이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뭐 별다른 일이 없어요. 그 파월 의장의 입도 왜 이렇게 신경을 쓰냐면 우리나라가 영향이 더 크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영향이 더 커요. 그러면 너무 흥분했네. 네, 조금 차분하게 가고 네. 오늘 주제가 바로 이것 마치 천둥의 신 토르가 등장했다라는 제목을 달고 지금 왔습니다. 열렸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바로 ARM이죠. 천둥의 한번 신 그대로 달았나요 혹시? 타이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유튜브 스타일 제목을 자꾸 해가지고. 아니요, 근데 설명을 해주시는 동안 제가 그러면은 잠깐 찾고 있겠습니다. ARM을요? 네. 네, 찾고 계세요? 그 왜 천둥의 신, 그 뭐 어벤져스 안 좋아하시는 분 모르겠는데, 저는 그 등장 씬이 거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관상에서 이정재 씨 수양대군 등장 씬처럼 소름이 끼쳤거든요. 토르가 타노스 나오라고 하면서 천둥을 받아다가 도끼로 내려치는 그 장면.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상장하는 ARM이 저는 이 신의 영역이 등장하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이게 이미 상장 전에 고평가가 되어서 그 얘기는 너무 많이 했는데 데뷔할 때 아무리 뜨겁게 관심을 받아도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NBA에서 막 뭐 다 칭찬하는 완반야마가 나와가지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 상장되는 종목이 다 그래요. 근데 지금 ARM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자체가 너무나 지금 시장에 어떤 거부할 수 없는 굉장히 큰 대여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GPU의 시대를 열었잖아요. 원래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GPU가 원래 그래픽 카드였잖아요. 인텔의 CPU가 있었고 우리가 컴퓨터 살 때 CPU를 받쳐주는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GPU가 오히려 젠슨 왕이 얘기했잖아요. 야, 데이터 센터에 뭔 인텔의 CPU 이거 갖고 되겠니? 너네 GPU를 다 바꿔라. 이런 상황이잖아요. 엔비디아가 GPU 시장을 열면서 빵 터트렸죠. AI와 함께. 그런데 여기서 ARM의 상장까지 나온다. 이슈가 정말 풍부하다가 넘쳐 흐릅니다, 지금. 그렇죠? 이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우리나라가 오늘 또 소부장이 날아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의 천둥의 신 토르의 등장신이다, 오늘 이거. ARM 기대가 상당히 됩니다. 네, 지금 아직 시작은 안 됐고요. 찾아보니까 공모가가 뭐 51달러, 공모가가 만약에 진짜 이루어진다면 545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라는 평가가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거 너무 고평가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고평가고 뭐고 일단 너무 절대 가격으로 사고 싶지 않나요? 예를 들어 그 우리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일리 했잖아요. 노보노디스크 194달러, 200달러거든요. 한 주에. 이거 7만 원이에요. 51달러 정도. 7만 원 정도죠? 사고 싶지 않나요? 이거 지금 그쵸 ARM 너무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겁니까? 직접? 그러니까 ARM의 시장 지위를 안다면 우리가 네. 그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전반적으로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상 그렇지만 최대한 빨리 얘기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쵸? 주식을 안 해도 그 두 회사는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걔네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얘네 셋이가 다 먹었어요. D램을. 낸드 플래시에서도 삼성전자 1위고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메모리 반도체의 대표 아이템들이죠. 근데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30%밖에 되지 않고 비메모리가 70%니 이제 삼성전자는 여기를 다 먹었으니 맨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도발을 하긴 하는데 어차피 얘네는 도발을 하던 말든 난 1등이니까 난 비메모리를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더니 뭐가 있어요, 애들이? 누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퀄컴, 아이폰은 애플, 이 안드로이드 폰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쓴 거랑 저기 삼성의 엑시노스 쓴 거랑 개인 소비자들 맨날 항의하잖아요. 왜 우리나라 거에는 엑시노스 써가지고 우리 베타 테스터 만들고 해외 수출품에는 퀄컴 거 스냅드래곤 까네? 그러니까 거기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고 이 지금 컴퓨터로 따지면 CPU에 해당되는 두뇌 연산하는 애들이 거긴 AP가 있죠. 그러니까 애플, 퀄컴 이런 애들이 있죠. 또 그 대만의 미디어텍도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다 이제 또 TSMC라는 게 있어요. TSMC는 생산만 하는 파운드리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종합반도체 기업이라고 IDM인데 그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형성해가지고 그냥 고객사 몇 개 안 되니까 라인을 왕창 깔아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고객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다양한 거에다 라인을 다 깔면은 돈이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TSMC라는 모델이 거의 커져 있는 거죠. 근데 TSMC가 혼자 컸냐?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근데 맨 앞단에 팜리스가 있죠. 팜리스는 공장이 없으니까 설계도만 그리는 회사인데 이 설계도는 사비연필로 앵커님 얼굴을 그냥 스케치한 거에 불과해요. 스케치를 잘 못하면 정확히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요. 색상도 없고. 그런 걸 조금 색칠하고 더 윤곽을 확실히 해가지고 넘겨주는 칩리스가 있죠. 디자인 하우스라고도 불리고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애. 그 다음에 그걸 넘겨받은 파운드리가 있어요. 그게 TSMC고 TSMC가 AS 테크놀로지라는 오사트, 조립, 테스트, 검사하는 애 쪽으로 넘겨주죠. 이런 분업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로 대만 생태계가 비메모리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고 들어가려다 보니 우리나라 팹리스랑 오사트는 상대적으로 인지가 떨어지고 너무 실력이 굉장히 다운돼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같이 끌고 가려고 무슨 파운드리 포럼이니 세이프 포럼이니 하면서 자기 노하우 알려주고 뭐 동반성장이라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ARM은 그럼 뭐냐? 왜 아까 천둥의 신 토르를 제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뭐 한 것도 수도 있는데 뭐 어그로 끈다고 저한테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저는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저는 뭐 김은수 작가님이 그러잖아요. 뭐 작가라고 모든 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더 글로리에. 하지만 저도 웬만해서는 의미가 다 부여가 됩니다. 신이라고 한 게 신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는 팹리스부터 알고 있잖아요. 보통 지금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순서가 이렇구나. 팹리스에서 설계도를 그리고 칩리스가 설계도를 가공해주고 파운드리에서 만들고 오사트에서 조립 테스트해서 최종 그 세트가 나가구나. 칩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전 단계인 거예요. ARM은 태초의 단계인 거죠. 저는 진화론자긴 하거든요. 진화론자세요. 보세요.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저는 진화론자인데 네.
창조론보다는. 예를 들기 위해서 창조론자 입장에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며. 그럼 하나님이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생식기는 어디 달려 있고 뭐 지금 뭐 장기는 어디 달려 있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머릿속에. 그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뭔가 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네. 형상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ARM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ARM은 하나님 머릿속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들려는 지식, 놀이지죠. 논리지. 다 발음이 안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도구, 아담과 하와를 만들려는 어떤 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틀을 제공하는 애가 시놉시스라는 애예요. 케이던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우리가 팹리스, 칩리스, 파운드리, 오사트 이렇게 알고 있고 맨날 우리나라는 이것만 키운다고 하는 게 이 ARM하고 시놉시스가 하는 이곳은 아예 침범할 수가 없는 천둥의 신이 있는 신의 영역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얘네가 압살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ARM의 지식을 빌려가지고 칩을 만드는 어떤 반도체 전체 생태계의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추산되고 있고요. 특히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아까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퀄컴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삼성전자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이름은 다 틀리지만 전부 다 누구 아이디어를 빌려왔냐? 다 ARM의 아이디어를 빌려온 거예요. 어플리케이션의 프로세서에서의 그 지식 점유율 빌려오는 점유율 비중은 90%가 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도구.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 말하면 아까 아담과 하와 뭐 틀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면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ARM의 지식을 갖고 자동으로 설계해주는 프로그램을 시놉시스랑 케이던스가 만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놉시스랑 케이던스랑 3위 업체까지 합치면 얘네 비중이 거의 4분의 3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뭉뚱그려 말하면 사실 ARM하고 시놉시스도 팹리스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뉴스 기사를 접하다 보면 그냥 ARM은 팹리스 기업이라고 나와요. 하지만 ARM을 그냥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업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주반도체나 그 제주도 좋은 곳에 가셔가지고 감귤 드시면서 설계하시잖아요. 제주반도체. 제주도의 수출 품목 1위가 그 감귤이 아니에요. 반도체예요. 제주반도체가 팹리스거든요. 근데 뭐 제주반도체도 훌륭한 회사지만 제주반도체라는 팹리스랑 ARM의 팹리스 그냥 팹리스를 뭉뚱그려서 기사에 내보내는 건 좀 그렇다 이거죠. 조금 달라요 결이. 그러니까 이 지금 정리해서 말하면 ARM은 가장 태초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저 사이비 같네. 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나눠주는 애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RM을 먹으려고 했었고 삼성전자도 ARM을 인수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으나 독과점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합병에서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떤 한 나라라도 독과점 때문에 반대를 하면 깨져요, 그게. 그리고 그게 깨지지 않으려면은 대한항공도 보세요. 슬롯 많이 내줬습니다. 슬롯이 이착륙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좋은 걸 다 내주고 그렇게 허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을 안 해요. 그렇게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많은 걸 져준다고 해도 왜냐면 ARM을 먹었을 때 그 독과점의 폐해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정도로 중요한 위치였다는 거죠, ARM은.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원래 상장되어 있던 게 비상장 회사로 돼가지고 뭐 오스타 임플란트에서도 보셨잖아요. 왜 비상장 회사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오스타 임플란트 왜 잘 나가는데 비상장돼? 왜 이러시잖아요. 비상장 되면 좋은 게 있어요. 언론의 탓을 안 타. 옛날에 맘스터치도 그랬거든요. 맘스터치 보고 누가 자꾸 계모의 손길이라고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언론도 안 타고 공시 의무도 없어요. 그럼 빨리 회사를 성장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빨리 그냥 거래소나 코스닥 터치 안 받고 그런 것 때문에 좋은 곳에 제값을 받고 넘기려고 했더니 독과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상장을 택한 거죠. 손정희 회장이. 손정희 회장 지분이 90%예요. 그래서 ARM이 지금 영국 회사잖아요. 네. 영국이 프리미어 리그는 잘 나가는데 다른 회사들이나 증시는 별 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ARM이라는 위상을 봤을 때 영국 증시에 상장하는 건 솔직히 그렇죠. 제값을 받지 못하겠죠. 그리고 관심도도 없죠. 영국 증시 물론 밑에 뭐 영국 증시 뭐 몇 번 깔아서 하긴 하지만 나스닥에 비해서 중요도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에 지금 상장을 한 거고 아까 말한 대로 뭐 고평가 논란은 있으나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상이라던가 이런 케이스가 지금 상장 최초일 수밖에 없는 게 ARM의 모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거고 네. 엔비디아가 띄워놓은 이 바람을 더욱더 풍선을 확대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블러핑 돼서 터질 때까지 뭐 튤립 투기 뭐 이렇게까지 뭐 생각을 하신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아직 좀 먼 얘기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ARM의 상장은 어쨌든 굉장히 부러우면서 왜 나스닥을 그렇게 원하는가? 영국 회사가 또 다른 것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탈리아의 페라리가 이탈리아 사람들 아시죠?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를 쓰레기 커피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마시잖아요. 그런 페라리가 왜 미국에 상장해 있는가? 물론 중국에 이상한 쓰레기 같은 기업들도 많이 상장을 했지만 왜 거길 다 원하는가? 맞죠? 중국도 그런 기업들을 상장하려는 이유가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 이 시장을 원하는 거예요. 1등 기업들은 다 여기가 있는 거예요. 왜 노보노디스크가 덴마크 기업이 거기 상장해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뭐 이런 얘기 해봤자 소용이 없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의 영국의 최고 이 반도체의 어머니, 아버지에 해당되는 기업이 상장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만약에 들어간다면 시초가에 들어가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솔직히 미국 주식은 막 보면 물리고 싶지 않나요? 저는 미국 주식이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좋은 기업들 보면 그냥 평생 물리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냥 물리고 싶어요. 그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면면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 물리고 싶지 않나요? 전 맥도날드에 물리고 싶은데요. 노보노디스크에 물리고 싶지 않나요? 페라리에 물리고 싶지 않나요? 그리고 성악개미 분들이 좋아하시는 테슬라는 어떻고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타이밍을 재는 것이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에 오면 안 된다. 그거는 우리나라는 줄먹이죠. 줄 때 안 먹으면 다 뺏어가는 타이밍에 굉장히 민감해야 되는데 얘는 솔직히 타이밍을 볼 필요가 없는 게 어떤 타이밍을 선택하더라도 그렇죠? 결국 지나고 보면 올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타이밍을 재서 물론 분산은 필요하겠죠. 그런 어떤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을 시에 그렇게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완반야마 같은 유망주도 실패할 수 있을 거라는 그 부분도 있듯이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곳을 분산해 놓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계 1등 기업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가치 자체가 삼성전자, 엔비디아가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ARM은 독보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희가 시초가에 들어가도 되냐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 ARM 자체가 시장에서 1등 독보적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가치 매력도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반도체 생태계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삼성전자는 그러면은 어떻게 좀 끼어들으면 좋을까요, 여기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고민이 많잖아요. LSI 사업부라는 지금 AP를 만드는 쪽이 있는데 거기 스냅드래곤, 퀄컴의 스냅드래곤하고 자기네께 경쟁을 하는데 또 퀄컴은 또 고객사이기도 해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애매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국 손을 뻗친 게 최대한 아까 IP를 확보를 많이 한 다음에 우리나라 팹리스를 같이 키워가지고 생태계를 대만처럼 올려서 체급을 올려야 그쵸? 헤비급하고 붙으려고 하는데 벤턴 플라이급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올리려고 해서 아까 포럼도 열고 막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아까 시놉시스라든가 ARM 이런 데랑 친해야 돼요. 일단 왜냐면 걔네가 지식을 주고 걔네가 도구를 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PPT로 무슨 작품을 만든 애가 삼성전자라면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를 제공해주는 애가 아까 시놉시스 케이던스고 거기에 무슨 자료를 넣어야지 너가 발표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아이디어를 주는 애가 ARM이기 때문에 얘네랑 친하지 않으면 대만하고 똑같이 TSMC가 형성해놓은 이 생태계를 그냥 깨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팹리스랑 오사트 자체가 너무 체급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이걸 연계해가지고 맨날 초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한 파운드리 프롬이니 세이프 프롬이니 이런데 들어온 애들의 면면을 보면은 ARM 시놉시스 이런 애들이 다 있어요. 걔네들하고 우리나라 아까 제주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주 반도체랑 파운드리를 또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이 디자인 하우스거든요. 칩리스 그런 애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죠. 코아시아도 있고요. 가온칩스도 있고요. 이런 애들이 삼성전자랑 같이 동반 성장한다는 게 뭡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친구, 아는 형님의, 아는 모모의, 아는 이모의, 아는 누나요.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돈페리뇽 얻어먹잖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구구대장이 높은 사람을 만나요. 그때 친구를 하나 껴가지고 소개시켜 주잖아요. 구구대장 역할이 삼성전자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형성을 되면서 끈끈하게 형성을 해야 그 생태계를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속에서 아까 말한 것들이 뜨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뭐 코아시아라던가 가온칩스라던가 아까 전에 뭐 몇몇 나왔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뭐 저기 칩스 앤 미디어 뭐 이런 회사도 볼만합니다. 그러니까 칩스가 들어가는 텔레칩스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텔레칩스가 팹리스 회사라고 부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칩스 앤 미디어가 아까 말한 저기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회사예요. 근데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쪽 ARM은 천둥의 신 토르가 지배하는 곳이라 신의 영역이라 침범할 수 없다고 했는데 느닷없이 칩스 앤 미디어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고객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고객사가 많아지고 되게 발빠르게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ARM 혼자 다 커버를 못 쳐요. ARM은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만 커버를 치는데도 바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회가 열린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이 우리나라가 범접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아 우리나라도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IP를 제공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거예요. NC소프트가 넷마블에다가 자기 그 빌려줬잖아요. 리니지 아이디어 빌려줘가지고 뭔 리니지 레볼루션이 뭐니 뒤에 나온 거잖아요. IP만 빌려주고 로열티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우리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칩스 앤 미디어라는 회사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 또 특화된 게 얘네는 비디오 코덱 전문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반도체 기업하면 삼성전자 무슨 뭐 엔비디아 무슨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TSMC. 그런데 반도체에서 1, 2, 3위들을 보세요. 네덜란드의 NXP, 독일의 인피니언, 일본의 르네사스. 전혀 여기서 활동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왜냐면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레거시라고 불렸으니까. 그래서 안 했던 거죠. TSMC는 애플 거 만들어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 빼줄 라인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량용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다 보니 당연히 ARM 말고 바쁘니까 우리나라 기업에도 기회가 열린 거죠. 칩스 앤 미디어가 그걸 하다 보니 근데 자동차가 똑똑해지기 시작하네. 그리고 지금 NXP도 삼성전자의 그 M&A 후보에 올랐던 회사입니다. NXP가 네덜란드 회사인데 뭐 지금 ASML이 워낙 유명하지만 NXP도 유명하죠. 차량용 반도체 1위니까요.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끈끈하게 끈을 이어가고 있던 이유가 삼성전자가 하만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차량용 쪽에 관심이 있어서 전장 쪽에, 전자장치 쪽에. 그래서 NXP까지 먹으면 NXP 차량용 반도체 거기다 하만 같은 이런 하드웨어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먹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바뀌고 있잖아요. 애플카, 구글카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네. 현대차, 기아가 아니라 현대차, 기아가 깡통으로 전락할 우려가 생긴 게 애플카, 구글카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거잖아요. 두뇌가 똑똑해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차량용 반도체도 똑똑해지고 더 미세화되고 이러는 거예요. 고단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단가도 높아지고 아이디어도 우리나라 회사에게 제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그게 칩스 앤 미디어라는 회사고 아까 말한 대로 구구대장 역할을 삼성전자가 하는 거예요. NXP랑 하만이랑 아까 전 뭐 ARM 뭐 이런 회사들이 만나는 자리에 같이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도 디자인 솔루션 파트너라고 삼성전자의 파트너들이거든요. 네. 뭐 코아시아라던가 가온칩스라던가 이 AD 테크놀로지라던가 이런 회사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이 로열티를 엄청나게 비싸게 줄 거 아니에요? 시놉시스의 도구를 이용할 때, ARM의 지식을 이용할 때 그거를 삼성전자가 가져간 다음에 얘네한테 동반 성장 파트너들한테 싸게 줘요. 혹은 삼성전자가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예를 들어 그거잖아요. 제가 엑셀하고 파워포인트를 못 다루고 있어요. 앵커님이 와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죠. 엑셀, 파워포인트 하는 거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은 그냥 서브웨이 하나 얻어먹고. 자, 그럼 제가 정리를 완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RM 자체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ARM 혼자. 그래서 그 주변 기업들에게 수혜가 가는 거고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텔레칩스와 칩스 앤 미디어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텔레칩스랑 칩스 앤 미디어가 오늘 6%, 4% 각각 올랐거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좀 쭉 끌고 가도 좋을까요? 네. 좀 시간이 없어. 근데 텔레칩스를 얘기한 거는 네. 칩스 앤 미디어랑 연결 회사 같은 그 울타리에 있는 회사기 때문에 같이 얘기한 거고 텔레칩스는 엄밀히 말하면 제주반도체 같은 팹리스인데 ARM의 형태에 비슷한 거는 칩스 앤 미디어죠. 머릿속에 든 지식을 파는 애거든요. 지식을 팔아서 로열티를 받는 애. 그러니까 ARM 상장에 조금 더 연계성이 있는 건 칩스 앤 미디어겠죠.
근데 둘 다 텔레칩스랑 칩스앤 미디어를 또 한 뭉퉁거리로 주제로 묶을 수가 있어요. 토픽을. 얘네는 차량용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이다. 내일 이제 뭐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을 때 조금 더 연관성이 있게 얘기를 하면, 물론 그때 분명히 얘기 드렸어요. 이걸 뭐 분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100%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우리나라 체력이라든가 우리나라의 시장 성격을 감안을 해야 돼요. 수준을 감안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알고리즘을 생각해보는 훈련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는 ARM 상장과 연계가 있는 건 칩스앤 미디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연관된 회사가 텔레칩스고 또 연계해서 봐도 뭐 괜찮다. 이 정도고, 아직은 사실 미미하지만 네. 삼성전자가 끌어주고 땡겨주고 한다니까 우리가 뭐 한번 이런 것들을 믿어보는 거죠. 삼성전자도 이제 아까 전에 다른 회사들이 안 하는 차량용 반도체 쪽부터 파가지고 조금씩 TSMC 안 하는 부분을 먹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잘 쫓아가면, 그렇죠, 좋은 성과가 있고 주가의 흐름도 좋을 수가 있겠죠. 네. ARM 상장 앞두고 관심 많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ARM 자체 굉장히 독보적이고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 기업으로는 칩스앤미디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말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는 길 조심히 가세요.